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해볼 건데, 오늘 배우기로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계속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오늘은 선사시대 중에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보고 삼국시대 중에 고구려랑 백제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한번 정리를 한 상태라서 지금부터는 볼펜으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할 거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 정리를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화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볼펜으로 너무 예쁘게 선생님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은 연필을 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도 지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2페이지가 나왔어. 좀 넓게 쓰고 싶은 걸 다 쓰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 때는 1페이지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좀 한 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획을 좀 나누는 걸 연필로 하고 나서 정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처음은 선사시대가 되겠죠. 고민인 것은 이렇게 길게 선생님은 지금 처음에 정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하면은 좀 여기서 보기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 지금 그게 조금 고민이고, 너희들도 정리를 할 때 이 고민을 해야 돼. 선생님은 지금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길게.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선사시대를 어떻게 넣을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선생님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넣을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 또 좀 고민을 하면, 그게 더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돼. 정리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래로 길게 할까 했는데 내용이 4개가 되므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한번 길게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봤을 때 정말 적은 내용이라서 한 이 정도만 구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에서 어떻게 구획을 좀 해보려고 하냐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필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너무 자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 각각 보여줄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각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칸에, 그리고 그 다음은 회화, 그 다음 불상, 그 다음 공예, 그 마지막 탑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여기는 반대일 것 같고, 여기는 특징을 아래에다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지 좀 구획을 한 다음에 이제 볼펜으로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큰 제목을 지금 연필로는 여기다가 썼는데 펜으로는 여기다가 쓸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걸리기도 하고 볼 때 여기가 한눈에 더 들어오기도 하니까 선생님은 여기다가 큰 주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약간 영상 찍어서 정신이 없나봐. 왜 여기다가 삼국시대를 썼지? 자, 다시. 연필로 썼어도 소용이 없지. 내가 정리할 때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중요한 와중에 선사시대,
삼국시대라고 해서 두 글자 줄이는 것조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들을 그대로 혹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자기 노트에 옮겨 적는 작업은 그냥 기계야. 그냥 타이핑하는 거랑 복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머리에 넣으려면 자기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남기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그걸 다시 자기가 재구성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석기 시대부터 갈게요. 펜을 하나 더 찾아와야겠네. 내가 잠깐 사이에 조금 고민을 하였는데 원래 선생님은 구석기, 신석기도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쓸까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선사시대가 그 정도의 중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여 그냥 조금 얇은 펜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석기, 그 다음 신석기, 시대로 변화를 해나가지요. 이거는 어떤 흐름에 있는 거니까 구석기 시대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암각화. 암각화예요. 그래서 이 암각화가 근데 굉장히 뭐랄까 보통 다른 나라의 암각화를 보면 막 소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암각화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문양이 그려져 있는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뗀석기가 유행을 하죠. 이런 암각화나 뗀석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저게 대체 내가 나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럴 때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파란 펜으로 쓰는 건 뭐 미술사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서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작가를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누구냐면 참고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내가 보기엔 정말 다방면의 지식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작업이 보통은 벽화 작업이고 벽에 다양한 의미들을 좀 담는데 보통 반전이나 좀 아이들을 아동 학대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아동 보호에 대한 이런 내용 혹은 현대사회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은 작품들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교묘하게 이런 구석기 시대에 이런 석기나 벽화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차용해서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절대 변형을 해서 그릴 수 없는 작품인 것, 제작할 수가 없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때로 공부를 할때 단편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뱅크시와 함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공부를 한다면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미술사라니까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지. 그래, 일단은 안 하는 거보단 나아. 그리고 앉아서 듣는 건 이미 한 발을 뗀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너네한테 의미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다 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작품을 보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건 되게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문화재여도 마치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혹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듯이 너의 취향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떤 게 너의 취향인지,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미술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이걸 그냥 지식이라는 그런 틀 안에 가둬놓고 보지 말고 너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 그리고 신석기에 봐야 될 만한 작품은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해칭 같은 거지. 이런 무늬가 들어간 빗살무늬 토기.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아까 뗀석기가 있었으니 간석기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이 봐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청동기에 오면 좀 뭐가 많아져. 뭐가 생기냐면 말 그대로 청동이니까 청동 제품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뭐 멀게 생각을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문경이라는 청동 거울, 팔령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 3, 4, 5, 6, 7, 8 이런 거는 실용적인 거는 아니지. 마치 뗀석기, 간석기 같이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주술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장식품들이 좀 늘어나요. 장식품들. 아까 세문경이 있으니까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런 장식품들이 생겼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무덤이 생기는데 이거는 좀 봐두면 좋겠죠. 고인돌 뭐 우리나라도 진짜 어마어마하지. 이렇게. 그래서 고인돌이 또 지역마다 다른데 북쪽은 이렇게 다리가 좀 긴 애들, 그리고 남쪽은 돌 위에 그 다리가 짧은 애들이 올라가 있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있고 고인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기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장식이 더 늘어난 거. 장식이 증가했죠. 이런 표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장식이 늘어났다, 증가를 했다. 선생님이 약간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칠기 고배라든가 뭐 그릇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사시대는 여기서 끝이야. 이 정도인데 선사시대의 특징을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얘네들을 보면서 하려고 특징을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뺐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은 이 구석기와 신석기 애들은 실용적인 애들이야. 이때는 어떤 사회냐면 평등한 사회인 거지.
평등사회라서 필요한 물건들만 있으면 돼. 뗀석기, 간석기. 그래서 너네 뭐 많이 배우잖아. 이때 수렵. 이건 뭐 한국사전에 낀 내용이니까 회색으로 연하게 쓸게요. 수렵, 채집 하던 때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시작을 했지만 아직 벼농사를 시작하진 않아서 굉장히 풍부한 작물이 나오던 시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조금 읽어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근근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평등사회야. 자,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때는 평등사회입니다. 근데 일로 넘어가면서 뭔가 많아지죠. 장식도 많아지고 갑자기 무덤도 커지고 웬 옥 제품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무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까? 모든 집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바로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이런 팔령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죄의식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죄를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신분들이 다 나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거가 시작되냐면 벼농사가 시작돼요.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생산력이 증가.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자리가 많다면 이 밑에다 써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겠네요. 청동기니까. 뭐 철기시대도 같이 마찬가지로 묶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신분사회가 됩니다. 신분사회로 변해요. 예술과 계급이 주는 상관관계가 엄청 많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뱅크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을 굉장히 엘리트층만 향유한다는 거, 그리고 엘리트층들이 이해할 수밖에 그들만이 이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작가가 뱅크시이고, 그전에는 그들만의 세계일 때가 많이 있었죠. 점 하나 찍어놓고 작품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것도 작품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대중화, 이렇게 평등한 예술을 추구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이때부터, 선사시대부터 이미 우리 예술의 관계는 신분과 함께 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미술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잊지 말자고 했죠. 이 방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방에 있냐면 이 큰 한국미술사의 방에서, 자, 한국미술사, 이 큰 한국미술사의 방 안에서 선사시대의 방 중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방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철기 시대의 느낌이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보면 알겠지? 우리가 이때는 굉장히 어떤 문화재 자체도 단순하고 필요한 것들, 딱 생필품 같은 것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장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 계급이 나오는 것과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좀 없지만, 생필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적인 욕구에서, 그리고 계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선사시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